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요즘 유독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는 12살 이하 어린이를 중심으로 100일 동안 기침이 이어진다는 100일해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은 물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가 중요합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아동병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진료 대기실이 꽉 찼습니다. 대부분 발열과 기침, 콧물 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입니다. 콧물이 넘어가서 기침하고요. 또 가래 소리 같은 것도 좀 들려가지고요. 이달 셋째 주 전국의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7.4명. 유행 기준치보다 5배 이상 더 많고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독감 환자들도 많아서 학교 생활할 때도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고 있고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한 100일의 유행도 심상치 않습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진 100일에는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발작성 기침이 특징으로 수두나 홍역처럼 24시간 안에 신고와 격리가 필요한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올해 전국의 100일의 환자는 160여 명, 이달에만 1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100일의 환자는 2001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전국 100일의 환자 절반 이상인 89명이 경남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12살 이하 어린이였습니다. 전염력이 강하다 보니까 더 이제 한 명이 발생하면서 주변에 퍼지는 경향이 있고 또 뭐 초등학교 및 이제 그 생활시설 같은 데서 이제 퍼지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예방접종 동참을 당부합니다. 특히 100일의 백신 접종은 생후 2개월부터 12살까지 모두 6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접종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성인도 접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당국은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창원시가 지난주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의 5차 민간 사업자와 협상 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늘 이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임 허성무 시장 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 처리가 부적절하거나 소홀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뚜렷한 법 위반 사항은 꼬집지 못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소홀이 있었다. 창원시 감사관실이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 진행된 마산해양 신도시 사업에 내린 결론입니다. 2021년 5차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공모 지침을 어긴 무자격 업체였다고 창원시 감사관실은 판단했습니다. 현산 측이 앞선 4차 공모에서 사업 참가 의향서를 낸 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5차 공모에서 별다른 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창원시는 밝혔습니다. 또 5차 공모에서 참가 의향서를 내지 않은 현산 측이 이후 다른 업체들과 컨소시엄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것도 문제라고 창원시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법 위반은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공모지침서에는 자격 제한이 언급돼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자와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참여는 가능하다고 돼 있어 창원시 감사관실 판단과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습니다. 위법을 한 거하고 부적정한 거하고 또는 불합리한 거는 약간 색깔이 해석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규정을 위반한 거나 법을 위반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민간 사업자인 현산 측과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창원시는 마산해양 신도시의 정상화 방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로 보면은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상화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행정소송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경찰 수사까지 거친 창원 마산해양 신도시 사업. 2015년 첫 공모 이후 8년째 민간 사업자를 정하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물살이 드나드는 바다에 대나무발 그물을 세워서 물고기를 잡는 죽방염은 500년 역사의 전통 어업 방식이자 국가 중요 어업 유산인데요. 그런데 남해안에서는 요즘 죽방염에 멸치대 대신 정어리대만 잡혀 어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해협 곳곳에 V자 어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 차이를 이용해 대나무발 그물을 세워 멸치를 주로 잡는 죽방염입니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이자 4년 전 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됐습니다. 25년째 죽방염으로 멸치를 잡고 있는 박대규 씨. 매년 이맘때쯤이면 그물 속에 멸치가 가득해야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멸치 구경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잡을 게 없어요. 이맘때쯤 되면은 멸치가 죽방이 가득 차서 사흘날 퍼다 날라야 되거든요. 올해 남해안 죽방염 멸치 생산량은 예년의 25% 수준. 경남 남해군의 23곳 죽방염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 죽방염에서 방금 끌어올린 그물입니다. 물메기와 정어리 몇 마리가 보이는데 정작 대표 어종인 멸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죽방염엔 멸치 대신 값싼 정어리떼가 가득 찼습니다. 어민들은 정어리떼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여름철 남강댐 담수 방류로 염도도 낮아져 멸치 생육 환경이 악화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경남의 멸치 생산량은 지난해 7만여 톤으로 2년 전보다 40% 이상 줄었고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온이 올라 멸치떼가 흩어진 것을 주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년 대비 1.5에서 2.5도씩 높은 고수온의 영향으로 멸치 여군들이 남해 주 어장 밖으로 분산되었고 내년에는 세계농업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남해안 죽방염. 어민들은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멸치 어자원 보호 강화 등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온입니다.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중국 선전은 한때 값싸고 질 낮은 제품을 다량 생산하는 OEM 위탁 제조 전문 짝퉁의 천국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창업의 성지가 됐는데요. 젊은이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잘 연결되고 있는 건데 창업 보육센터, 이른바 창업 인큐베이터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한편 작은 식당. 점심 손님들은 들어찼는데 주방과 요리사는 없습니다. 손님이 휴대전화 앱으로 메뉴를 선택해 주문하면 다음 날 원하는 시간에 자판기에서 꺼내 먹을 수 있는 스마트 무인 식당입니다. 仅仅有6平方米，就可以炒制出这个新鲜可口的这个饭菜，满足这个大家的时间的需求和口味的需求。 5년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실제 사람 같은 캐릭터가 온라인, SNS, 홈쇼핑 방송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누구든 이분만 얼굴과 목소리를 촬영하면 방송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 벤처기업이 태어난 곳은 선전 중심가에 있는 텐센트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 네이버 격인 중국의 SNS 포털 대기업인 텐센트가 회사 두 곳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内尔说的就是说，我们本来就是跟腾讯有合作的，然后在这边的话，对接腾讯的资源也会更丰富，然后直接约人过来谈就可以。 센터가 아이디어를 평가해 사업화를 결정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내주고 회사를 만들어 키울 방법을 컨설팅해줍니다. 업종별로 필요한 기술과 마케팅, 법률 지원도 무료. 100여 개 금융기관과 연결해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고 대기업의 투자 유치 플랫폼도 공유합니다. 融资这方面，其实腾讯他们这边也会介绍不少的一些机构来看我们公司，然后来跟我们公司去交流。对这一块其实也是有一定的帮助。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술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창업의 모든 절차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해마다 50여 개 회사의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 7년 동안 360여 개의 회사가 이곳의 도움을 받아 탄생했는데요. 이들이 창출한 이익은 600억 위안, 한화로 11조 원이 넘습니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큰 역할입니다. 这个问题呢，我觉得我们空间来讲，如果说他真的已经到创业失败了，我们会更多的扶持在他的下一次创业。我们会优先给到这个项目入驻的一些机会，然后包括优先给到他。 이런 창업 인큐베이터가 선전에만 100여 곳,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인큐베이터를 자처하며 자신들의 성과와 노하우를 청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자 등록을 하루 만에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한 절차로 창업을 돕고 창업 5년 안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창업 기업이 생각한 제품의 견본을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다는 기존 선전의 제조업체들도 든든한 서포터입니다. 我们当地的大企业是不是能做一些开放，做一些那个生态里面如果只有一条大鱼的话，那其他的这个生态它也 이렇게 만들어진 창업 기업들은 디지털 산단 혁신의 자양분으로 도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전은 중국 도시별 창업 환경, 국제 특허 출원, 혁신 능력 1위 도시에 올라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밀양시 초동면 덕산리의 한 야산에서 난 산불이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석 대와 진화 장비 23대, 인력 80명을 동원해 불을 껐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밭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3 경남 매세나 대회가 오늘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식회사 CTR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상을 받았고 백시온 경남예고 학생과 김나영 부산대 학생이 문화예술 유망주상을 받았습니다. 경남 매세나 협회는 기업과 예술단체 200여 개 팀이 결연해 올해에만 37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오늘 열린 KBS 창원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연말을 맞아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액 기부자들도 다양하게 발굴해 보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형사 공탁의 문제를 진단한 보도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과 연중기획 창원산단 50주년 기획이 지역 정체성과 공단 도시의 자긍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유치장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로 경남경찰청 A 경무관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무관은 지난 8월 지인인 부산의 한 건설사 대표의 부탁을 받아 부산경찰청 소속 B 경무관과 C 경정에게 연락해 사건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불러내 형사과장실에서 지인과 만나게 해주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창원 해경이 어업 허가권 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창원 등에서 어선 등록에 필요한 어업 허가권을 팔겠다고 한 뒤 계약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3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창원 해경은 낚시 어선을 만들어주겠다며 7명을 상대로 6억 8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 B씨도 구속 송치했습니다. 진주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천 명이 넘는 주민 공론화로 마련된 정책 요구안에 대해 진주시가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다며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직위는 권역별 청소년센터 설치와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들의 13대 요구안에 대해 진주시에 수차례 답을 요청했지만 진주시는 2달이 지나서야 주민 요구를 반영할지 검토하겠다는 무성의한 답을 보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이달 초 출범한 경남 행복지킴이단이 오늘 양산에서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남 행복지킴이단 회원 20여 명은 오늘 양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 60가구에 생필품과 즉석식품 등을 전달하고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집수리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과 진해구 석동을 잇는 귀곡행암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모레 오후 1시에 개통됩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